안녕하세요. 오늘은 3주차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구단을 만들어 볼 텐데 이 구구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복문하고 그리고 스크린을 추가하는 기능을 공부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용하면 우리가 재미있는 구구단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 내 네이버 페이스에 네이버 포스트에 들어가 있어요. 요 링크를 클릭하면 여기에 두 개의 스크린 사이의 값 전달과 구구단 해가지고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일단 그동안에 짠 거를 좀 복습을 해보죠. 두 개의 프로그램을 짰어요. 하나는 헬로 월드 앱이고 여기에서는 버튼과 가속도 센서를 이용을 했죠. 버튼을 클릭하거나 길게 클릭하면 그러면 이제 이벤트가 생겨요. 버튼을 클릭했다라는 사건이 생기죠. 그럼 그 사건에 대응해서 화면에 안녕하세요 또는 헬로 월드 이런 표시를 해줄 수가 있죠. 화면에 표시하는 것은 레이블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속도 센서를 사용을 해봤어요. 앱 인벤터에는 가속도 센서뿐만이 아니라 한 10개 정도의 센서가 있는데 스마트폰마다 센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가속도 센서가 흔들린다 라는 이벤트를 체크해서 그 이벤트가 발생하면 화면에 표시되었던 내용을 지워준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두 번째 앱은 BMI 계산기였어요. 계산기니까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키 나누기 체중의 제곱이라는 계산식을 가지고 있는데 BMI가 그 계산식을 실제로 계산해서 출력하는 기능이에요. 이때 우리가 텍스트 박스를 사용을 했잖아요. 값을 입력받을 때는 텍스트 박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값을 나눠주고 곱해주고 하는 계산 기능을 사용을 했고 계산 결과가 정상 체중인지 비만인지 저체중인지 하는 이런 판단 기능을 우리가 if else문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앱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기능은 이 판단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계산할 수 있는 기능 이거예요. 두 개의 프로그램을 짰는데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에뮬레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안드로이드 폰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안드로이드 폰에서 직접 사용하는 것이 제일 이제 편리한데 안드로이드 폰 없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녹스 에뮬레이터를 사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구구단 앱을 만들어 볼 거예요. 구구단 앱은 3일은 3, 3일은 6 하는 식으로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죠. 반복이 돼요. 그리고 출력할 때 한 줄에 출력하는 게 아니라 여러 줄에 출력을 하죠. 그래서 구구단 앱을 공부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반복하는 기능. 이 반복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반복 기능은 앱 인벤터 뿐만이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반복 기능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줄을 출력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스크린이 여러분들 이제 그 앱을 사용하다 보면 여러 개의 스크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동작하는 앱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서도 두 개의 스크린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스크린을 추가하고 이 스크린에서 저 스크린으로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자, 프로그램은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자, 보면 첫 번째 페이지에서 원하는 단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3단이라고 입력을 하고 출력 버튼을 클릭을 하면 창이 바뀌는 거예요. 이건 스크린 1이라는 창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스크린 단이라는 창으로 이동을 해서 3단 해가지고 3일은 3, 3일은 6 해가지고 9구단을 여러 줄에 걸쳐서 출력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단수를 입력하면 새로운 창에 9구단을 출력하는 기능, 그게 이제 이번 프로그램의 기능입니다. 앱 인벤터를 띄워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앱 인벤터 화면에서 새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마이 프로젝트 메뉴를 누르고 스타트 뉴 프로젝트를 누른 다음에 이름을 넣을게요. 세 번째니까 D03하고 9구단 해서 GGD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에 프로젝트 이름은 어떤 거라도 쓸 수 있어요. 다만 한글은 안 됩니다. 한글은 안 되고 숫자로 시작해도 안 되고, 여기 좀 까다롭습니다. 하여간 영어로 내가 넘버링을 하고 어떤 프로젝트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제목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 화면이 나왔습니다. 디자인 화면이죠. 디자인 화면에서 우리가 우리 파워포인트에서 본 것 같이 이런 창을 만들 거예요. 9구단을 하자라고 쓰고 텍스트 상자가 하나 있고 출력 버튼이 있는 디자인을 하겠습니다. 자, 레이블 하나를 넣어서 위에 9구 하자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를 하나 넣겠습니다. 텍스트 박스를 넣어서 텍스트 박스에는 원하는 단을 입력하세요 라고 힌트를 주겠습니다. 원하는 단을 입력하세요 라고 힌트를 주고요. 자, 이 텍스트 상자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버튼을 하나 넣고, 버튼은 출력이라고 쓰겠습니다. 버튼의 텍스트 속성을 출력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디자인이 됐고, 스크린 1에서 수평 정렬, 수직 정렬을 둘 다 센터로 맞추고 배경색을 오렌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화면이 만들어졌습니다. 앱 인벤터에서 이제 반복을 처리하려면 요 빌트인에 있는 컨트롤 안에 우리가 if를 사용했었던 그 부분에 for each number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for each number from to by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1서부터 5까지 하나씩 증가한다, 이런 뜻입니다. 1서부터 5까지 하나씩 증가한다. 뭐가? 넘버가. 알겠죠? 이 넘버가 1서부터 5까지 하나씩 증가한다. 그래서 요게 증가하면서, 그러니까 1, 2, 3, 4, 5가 되는 5번을 반복하는 거잖아요. 5번 반복하는 동안 똑같이 요 두 안에 있는 작업을 실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프로그램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로그램으로 해보면 여기에다가 우리 샘플로 우리 연습 그 9구단 연습하는 연습을 위해서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10에서 100까지 10씩 증가하면서 출력을 해보자. 요걸 한번 해보죠. 이건 연습입니다. 요 연습을 어디서 하냐면 여기 요 9구단을 하자라는 그 레이블이 있잖아요. 그 레이블에다가 10, 20, 30, 40 해가지고 100까지 10줄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그 부분을 출력하려면 이제 블록으로 가야지 되겠죠. 블록으로 가서 버튼이 클릭이 되면, 이벤트가 있어야 동작을 하니까 버튼이 클릭이 되면 무슨 일을 하냐면 컨트롤에 가서 요 for each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for each 블록을 가져와서 얘를 넘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넘버를 다른 값으로 바꿔도 돼요. 간단하게 v라고 쓸게요. 내가 v, value에 v 이렇게 쓰고요. 어떻게 바뀌냐면 10서부터 100까지 한 번에 10씩 이동을 한다 이런 뜻이죠. 10서부터 100까지 10씩 이동한다. 뭐가? v라는 값이. 그리고 이 각각 바뀌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을 하느냐? 레이블에 글자를 쓴다. 레이블에 글자를 씁니다. 어떻게 씁니까? 레이블에 글자를 쓰는데 10, 20, 30, 40 이렇게 글자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V를 쓰는 거죠. V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V를 쓰면 10, 20, 30, 40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겠죠. 그래서 눈에는 거의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블 뒤에 10, 20, 30, 40을 붙여서 표시를 해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블 뒤에 레이블을 하나 갖다 놓고 레이블이 있는데 레이블 뒤에 v 값을 붙여. 두 개를 붙이는 거니까 여기에 텍스트에서 조인을 가져다가 씁니다. 그래서 레이블 원래 있었던 글자에 조인해서 v를 붙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중요한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v 값은 10에서 100까지 10씩 변화해. 그러니까 10, 20, 30에서 10번 변화한다는 얘기야. 그 10번이 변화하면서 그때마다 레이블의 텍스트 값을 현재 있는 레이블의 텍스트 값 뒤에 그 v라는 값을 추가해.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이거를 빌드해서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요건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잠깐 멈춰서. 자, 이제 빌드가 끝났고요. 빌드가 다운로드 폴더에서 요 APK 파일을 복사해서 갖다 놓습니다. 설치가 됐죠? 설치가 돼서 실행을 해보면 자, 버튼을 누르면 요 구구단을 하자 뒤에 10, 20, 30, 40 출력이 돼야 돼요. 자, 이렇게 출력이 됐죠. 10, 20, 30, 40, 100까지 출력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출력을 해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게 한 줄로 쭉 나올 게 아니라 이렇게 10 쓴 다음에 줄을 바꿔줘야지 돼. 이런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얘는 잠깐 끄고요. 다시 앱 인벤터로 가서 얘를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텍스트 뒤에다가 이렇게 10, 20 이렇게 붙였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줄을 하나 바꾸고 나서 써줘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줄을 하나 바꾼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줄 바꿈 표시를 하나 추가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여기에서 문자열 하나를 더 끼워서 놓고 이렇게 틈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뭐로 하고 쓰면 줄이 바꿔지냐면 새로운 줄 이런 뜻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n 이렇게 씁니다. n 키보드에 보면 엔터키 위에 한글 자판인 경우에는 이렇게 원 표시가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영어 자판으로는 백슬래시인데 요 n 요걸 치면 줄이 하나 바뀝니다. 그러니까 글자가 있는데 거기에 줄을 하나 바꾸고 10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반복하면서 이제 20이 됐을 때는 그 10이라고 써진 것 뒤에 줄을 바뀌고 20이라고 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다시 APK 파일을 만들고 이제 다 만들어졌습니다. 다 만들어졌고 요 APK 파일을 열어서 여기 APK 파일이 나와 있죠. 얘를 녹스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녹스에 이렇게 가져다가 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플 설치가 완료 이렇게 나왔고요. 치면 여기서 출력을 누르면 이렇게 9구단을 하자 뒤에 10, 20, 30, 40, 100까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재밌죠? 그래서 우리가 반복하는 문장, 그 다음에 줄을 바꾸는 문장,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한 셈인데, 한번 복습을 해보면, 반복할 때는 for each를 사용을 한다. 그리고 줄을 바꿀 때는 new line을 쓴다라는 거를 공부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얘는 연습이었으니까 지워버리고요. 자, 디자이너에 가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원하는 단어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얘의 텍스트 상자의 속성 중에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로 바꿀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내가 3이라고 쓰면 3이 요 가운데에 들어가게 돼요.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3을 치고 출력을 하면 얘 출력을 하면 지금은 이제 여기에 연습으로 10, 20, 30 이렇게 썼는데 이제는 새로운 창을 열어서 거기에 내가 여기에 입력한 숫자 3이 넘어가야지 돼요. 그래서 거기서 3단을 새로운 창에다가 출력을 해야지 돼요. 자, 그 부분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반복한 연습은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화면을 캡처해 봤습니다. 10에서 100까지 10씩 변화하면서 레이블의 값을 이렇게 바꾼다. 이때 새로운 줄을 넣기 위해서는 줄 바꿈을 하기 위해서는 \n이라는 문자열을 추가하면 된다. 자, 여기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자, 이제 해야 될 거는 새로운 스크린을 만들어야 돼요. 새로운 스크린 만들 때는 여기에 add screen이라는 게 있어요. add screen을 하고 여기에 스크린 이름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자 여기서 얘는 이제 지워버렸죠. 얘는 지워버리고 얘는 연습이니까 지워버립니다. 자, 그래서 스크린 1의 디자인에 와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add 스크린을 누르고요. 스크린 2가 디폴트 이름인데 얘를 바꿀 수 있어요. 이름을 스크린 단이라고 바꾸겠습니다. 단. 그래서 OK 누르고 그럼 이제 스크린 단이 나오죠. 자, 스크린 단이 나오는데 이 스크린 단은 우리가 어떻게 디자인을 할 거냐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디자인할 거예요. 3단이라고 써주고 밑줄 하나 거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글씨를 써줄 거예요. 그러니까 3단이라는 것도 레이블이죠. 얘도 레이블이고 밑줄 긋는 것도 레이블이에요. 그 다음에 글자 값쭉 9개의 3단을 출력하는 것도 레이블이에요. 레이블이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블을 전부 스크린 단을 센터 얼라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배경색을 이거는 아까 거랑 좀 구분하기 위해서 배경색을 이번엔 핑크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여기에는 몇 단 이렇게 써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처음에는 여기 이제 레이블이 3개 있으면 서로 헷갈리잖아요. 이 레이블의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LBL 단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3단 이렇게 써주는 레이블이고요. 요거는 레이블인데 LBL 라인이라고 써주겠습니다. 이게 라인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3단 결과를 찍는 거니까 LBL 리절트라고 쓰겠습니다. 이 이름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이름으로 바꾸면 돼요. 자, 이렇게 수평 라인 걷는 요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얘는 어떻게 만드냐면
하이트를 높이죠. 높이를 1픽셀로 만들어요. 1 픽셀. 그리고 width는 옆으로 쭉 가야 되니까 fill parent로 만들어요. 그럼 이렇게 되죠. 그리고 텍스트는 없애버려요. 텍스트는 없애버려요. 그럼 이제 이렇게 선 하나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냥 하면 이렇게만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고 여기에 컬러를 백그라운드 컬러를 그레이로 한번 하죠. 그레이로 하면 얘는 이제 회색 줄이 이렇게 가는 게 보입니다. 자, LBL 단은 3단 이렇게 써야지 되는데 얘도 처음에는 텍스트는 없는 걸로 하죠. 얘도 결과값 처음에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디자인인데 여기에 3단이라는 걸 써주고 요 밑에 3단 결과값을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그러면 이제 코딩을 한번 보죠. 여기서 보면 새로운 스크린 만들고 스크린을 만들어서 사용할 때 이 컨트롤에 가보면 스크린하고 관련된 게 오픈 어나더 스크린 하고 스크린 네임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스크린 네임을 가져오는 거죠. 지금 같으면 스크린 단을 가져오면 되는 거고요. 오픈 어나더 스크린 with start value 스크린 네임. 그러면 어떤 값으로 스타트 밸류를 보내면서 스크린을 열 때 사용하는 거예요. 클로즈 스크린은 스크린 닫는 거고 클로즈 스크린 with result 하면 결과값을 가지고 닫는다.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한번 보면 여기서 첫 번째 스크린 1에 가서 얘를 누르면 버튼을 누르면 뭐가 된다? 스크린 단이 열려야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블록을 가서 여기에 가서 버튼이 클릭이 되면 컨트롤에 가서 오픈 어나더 스크린을 해야 돼요. 근데 3단이라는 3 값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 이 블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스크린 네임은 뭐예요? 스크린 단이었죠. 여기 보면 두 번째 스크린 이름이 스크린 단이었으니까 대소문자 구분해서 screen 단이라고 써줘야지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value는 뭐예요? value는 텍스트 박스에 있는 값이죠. 그러니까 텍스트 박스에 있는 텍스트를 가지고 갑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블록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이해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스크린에서는 이제 스크린이 열렸잖아요. 스크린이 두 번째 열렸을 때 뭐를 해줘야 되냐면은 일단 이 디자인에서 보면 여기에 3단이라고 써줘야지 돼요. 그러면 3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3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걔가 보내준 거잖아요. 스타트 밸류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쓰냐면 LBL 단 프로그램이 이제 요 두 번째 창이 시작될 때 그래서 스크린이 이니셜라이즈 됐을 때 어떻게 해주냐면 LBL 단의 텍스트를 바꿔주는데 어떻게 바꿔주냐면 조인 블록으로 바꿔줍니다. 글자 여러 개를 합쳐줘야 되니까 3단 이렇게 써야 되니까 요 밑에 거는 단이라고 써주면 되고요. 단. 요 위에 거는 아까 보내준 값이잖아요. 스타트 밸류로 보내준 값. 그리고 컨트롤에 가서 보면 get start value 블록이 있어요. 얘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3단이라고 출력이 돼요. 알겠죠? 3단이라고 출력이 된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3단이라고 쓴 요 밑에 LBL 리절트에 3일은 3, 3일은 6, 3, 3은 9 이렇게 이제 쭉 써줘야 되는데 이걸 써준다는 얘기는 변화하는 게 1서부터 9까지 변화하는 거잖아요.
요 스타트 밸류 3에다가 1서부터 9까지 계산한 결과를 여기다 써주고 그때마다 줄을 바꿔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반복을 해야 되니까 컨트롤에 가서 반복하는 부분을 가져옵니다. 얘를 가지고 와서 얘를 우리가 V라고 바꿔줄게요. V. 자, V라는 값은 어떻게 해요? 1에서부터 9까지 하나씩 변화하죠. 그때마다 뭐를 하냐면 LBL 리절트에, 그렇죠? LBL 리절트에 텍스트 값을 바꿔주는데 어떻게 바꿔주느냐? 조인으로 만들어서 바꿔주는데 맨 위에는 LBL 리절트에 원래 있었던 글씨 텍스트 값이 있고 중간에는 줄 바꿔줄 때 한다 그랬잖아요. 중간에는 뉴 라인이 있잖아요. 뉴 라인. 네, 새로운 줄 백슬래시 n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뭘 써줘요? 3 곱하기 1은 3 이렇게 써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또 써야겠네요. 그러니까 조인이 여러 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 3 곱하기 좀 올려서 3 이퀄 3 이렇게 써줘야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쓰냐면 줄을 바꾼 다음에 스타트 밸류 얘죠. get start value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곱하기라고 쓸게요.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요 v 값을 가져와서 3 곱하기 1 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한 칸 띄고 이퀄 한 칸 띄고 자 이렇게 써주고 맨 뒤에다가는 뭐를 써줘요? 값을 써야죠. 3, 1은 3 이렇게 써줘야 되니까 매스 블록에서 곱하기를 가져와서 뭐를 써준다? 실제 스타트 밸류 곱하기 V를 한다. 스타트 밸류 컨트롤 C V 하고 그 다음에 요 get V 얘도 컨트롤 C V에서 이렇게 써준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스크린 단위 시작이 될 때 텍스트에 3단이라고 써주고 1에서부터 9까지 변화하면서 하나씩 변화하면서 리절트 값에 LBL 리절트에 현재 있는 리절트에 줄을 바꿔주고 3 곱하기 1은 3 그 다음에 또 반복이 되죠. 3 곱하기 반복되는 거 2예요. 2는 6 또 반복이 됩니다. 또 3 곱하기 3은 9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맨 마지막에 V가 9가 될 때까지. 그래서 3 곱하기 9는 27 이렇게 출력이 되면 프로그램이 끝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주면 프로그램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빌드 하고요. 자 빌드가 끝났습니다. 여기에서 폴더 열기 해서 자 이번에는 요 수정한 날짜 해가지고 요게 이제 제일 마지막에 수정이 된 거죠. D03 99단 2라는 거가 있어요. 여기에 녹스에다가 얘를 녹스 프로그램을 중지시키고 얘를 이렇게 갖다가 복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플 설치가 완료됐다고 나오고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다가 내가 3이라고 쓰고 출력을 누르면 이렇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3 곱하기 1은 3서부터 9구단이 출력이 됩니다. 자, 이게 이번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 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9구단 프로그램 이렇게 했습니다. 코딩한 거를 정리해서 캡처해서 넣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스크린 1에서는 요게 중요한 코딩이죠. 얘를 캡처 도구에서 이렇게 잘라서 여기에다가 캡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창 스크린 단에서는 요 부분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캡처 도구에서 이렇게 잘라서 카피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면 코딩이 끝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났는데 어떻습니까? 프로그램이 쉽지 않았죠? 야, 이거 꽤 복잡해졌어요. 우리가 두 번 이렇게 그동안에 헬로 월드 앱하고 BMI 계산 앱, 이거는 굉장히 쉬웠는데 이제 9구단 하나 만들려고 하니까 꽤 복잡해졌습니다. 반복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 줄을 출력할 때는 \n 이라는 걸 쓴다. 그 다음에 스크린을 추가하고 이동할 때는 뭐를 한다고? open another screen이라는 블록을 사용한다. 컨트롤 안에 있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거 연습 많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연습 한번 해봤어요. 10에서 100까지 쓸 때 요게 newline하고 값을 쓴다. 새로운 스크린은 add 스크린으로 만든다. 이름을 바꿀 수도 있다. 우리는 스크린 단으로 했었죠. 그 다음에 새로운 스크린으로 이동할 때는 open another screen 하고 스크린 name 요걸 쓰기도 하고, 지금처럼 3이라는 값을 가지고 가야 돼. 그러면 open another screen with start value screen, 여기에다 스크린 단이라고 쓰고 여기에 값 3이라는 값을 텍스트 상자에 있는 값을 가지고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 이렇게 두 개의 창으로 했어요. 우리는 일부러 요거를 핑크색으로 했습니다. 표시하게. 그렇게 하고 코딩은 이렇게 생겼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죠. 세 번째 문제입니다. 요거를 숙제를 내가 두 가지를 더 내줄게요. 반복을 연습하기 위해서 1에서부터 100까지 더하는 값을 여기다 출력해봐라 하는 문제. 확대해서 보면 요 파워포인트는 내가 올려줄 테니까 그거 보면서 하면 됩니다. 요게 1에서부터 100까지의 합을 계산하면 5050이라는 거 값을 알고 있는데 1에서 100까지 합을 반복문을 사용해서 계산하는 문제. 두 번째는 1에서 100까지 5050 그 밑에 두 개의 텍스트 상자를 놔서 이제는 100과 200 사이의 홀수의 합을 계산하는 문제. 이렇게 연습으로 두 개의 문제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힌트를 주면 홀수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죠? 홀수인지 아닌지는 판단을 해야 되니까 if가 필요한데, 어떤 게 홀수예요? 어떤 숫자를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면 홀수예요. 그걸 이 나머지라는 연산자가 이 매스 안에 있는 모듈로 오브라는 게 있습니다. 모듈로 오브를 사용하면 2로 나누어지는지 안 나누어지는지 알 수 있고, 안 나누어지는, 그래서 모듈로 2로 나눈 값이 홀수면 여기에다 더해 나가면 되겠죠. 자, 이것이 과제가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워졌는데 내가 이제 수업 시간에 같이 하지 못하니까 수업이 이제 일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면 괜찮은데 잘 이해하지 못하겠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얘기를 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보통 이제 수업 우리 이제 전산실에서 수업할 때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프로그램 짜면서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도 하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그 자리에서 물어보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서는 온라인 강의니까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익힐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꼭 나한테 연락을 해서 추가적으로 내가 동영상도 만들어서 올려주고 설명을 해주고 할 테니까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프로그램 하는 거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 없이 한번 스스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했습니다. 이 내용이 3주차 수업입니다.